변이수 하사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 뒤에 군에서 강제로 전역이 됐죠. 본인은 계속 국방 자기는 이제 복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마지막에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군이.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뭐 그 다음에 남은 절차는 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오랜만에 모시네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인가요? 그 변호사가 이 강제 전역을 취소해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한 거잖아요, 군한테. 네, 소청을 한 거죠. 소청을 했는데 네.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기각했죠. 기각을 했다. 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 돼 버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군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이죠. 그래요. 예. 다음부터는 소송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이제 승소를 해야지만이 네. 복직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 군에서는 이거를 기각한 뭐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해요? 군이 참 육군이 이제 인사소청 기각하면서도 궁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역 처분을 할 때는 남성으로서 네. 음경과 고환이 없기 때문에 네. 군인사법상 이 심신장애로 규정을 해서 전역을 시켜버린 것이거든요. 강제 전역 할 때는 네, 그렇죠. 남성인데 뭔가 그 군에서 규정한 남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남성인데 이제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심신 장애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로부터 19일 뒤에 청주지법이 예. 이 성별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성으로 완전 인정을 해준 거죠. 예, 여성으로 예. 인정했는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네. 성장 과정이나 이제 성전 수술 받는 과정, 뭐 호르몬 치료, 네. 또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점, 그리고 앞으로 여군으로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성별을 변경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 굉장히 너무 빨리 전역 조치를 취한 것이죠. 법원에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남성으로서 빨리 이제 심신장애를 뒤집어 씌워서 전역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성별이 변경되면은 여성으로서 심신장애 될 수 없으니까 네. 법원 결정 전에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에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거의 하루 만에 네. 긴급 구제 결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네. 전역 심사를 3개월 동안 좀 연기해 달라. 전역 심사를. 네. 예. 왜냐하면 인권위가 좀 조사 좀 해야겠다. 근데 지금 전역 조치에서 만약에 전역이 되면 이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높다라고 네. 사전에 이미 인권 침해의 개연성이 높다라고 인권위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군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전례가 네. 입법 전례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다 보니까 빨리 우리 군에서 더 시끄럽기 전에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으로서의 심신 장애를 들어가지고 전역을 시킨 건데 네. 요번에 결정할 때는 남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럼 이번에는 참 이게 참 논리적으로는 어렵네요. 그 군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궁색한 거죠. 사실은 그 인사소청에는 군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도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들어오는데 판사조차도 되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법률인단을 꾸렸어요. 변호인단을. 네. 변호인단 대부분은 이것이 성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기존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사실상 육군본부가 시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난 모르겠고 네. 우리가 원처분한 거는 정당해. 그 남성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이제 소송의 쟁점은 여성으로 볼 것이냐, 남성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 전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예.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핵심적인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예, 예. 아시죠? 예. 당시 유방암으로 헬기 조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나머지 한쪽 유방도 네. 절개 수술을 해서 군 복무를 희망을 했는데 우리 군은 가차없이 조종도 잘할 수 있는 피우진 중령을 전역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암이 무조건 걸렸다 하더라도 심신장애로 전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탱크를 몰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예. 너는 음경이 없기 때문에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군도 여러 가지 이제 직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를 들어 뭐 어디 신체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직무를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죠?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음경이 없다는 게 뭐 탱크를 몰 수 있는 것과는 큰 관련은 없어 보이고. 네네. 예를 들어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네. 뭐 음경이 소실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도 전역시켜야 되냐라는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사소송이 기각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한 게 예. 군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예. 국외에 허가 없이 나가서 수술했다라고는 얘기를 계속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 그 군의관이 수술 소견을 냈고 네. 군단장과 여단장에 다 허가를 받아서 국외 여행 허가가 수술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제가 봤을 땐 행정법원에 가서는 변명이 굉장히 궁색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을 냈나요? 아니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계획을 하고 있죠. 변호인단들이 모여서 네. 변호사분들이 소청 기각 결정문이 아직 안 왔어요. 네.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네. 소청이 기각이 부당함을 저희가 이제 법리적으로 네. 이제 만들어서 이제 행정 소송을 이제 내야 되는 것이죠. 조만간 아마 당사자와 변호인단이 모여서 회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 전환을 한 사람이 이 군 복무와 관련된 이 갈등을 빚어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처음이죠. 건군 이래 처음이고요. 건군 이래 처음이고. 예.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성소수자. 가 있잖아요. 또 뭐 트랜스젠더와 또 다른 성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 적합성, 복무 적합성 이런 걸 가지고 다퉜던 경우는 있어요. 성전환자에 대한 부분은 네. 이제 성별 주체성 장애로 해서 네. 이제 전역을 시키는 게 우리 군의 예. 입장인데 그 전에 이제 남성 동성애자나 여성 예.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는 네. 전역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어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 네. 또는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 사건 이후에 네. 소송에서 판결문에 따라서 네. 뭐 복직을 한다던가 또는 군에서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것이 허락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어떤 게 뭐 제도적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성 전환자를 위한 예외 규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선진국 보세요? 군대는 예. 이미 다 복무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20여 개국 정도가 네.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투력의 문제만 없다면 네. 저는 우리 여성에게도 군이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다양한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네.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군에서 훌륭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만 보더라도 얼마 전까지 주한 미군 부사령관이 레즈비언이었거든요. 네. 원스타. 그렇기 때문에 복무에는 뭐 전혀 지장도 없고 네. 그리고 뭐 단합하는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다양성을 포용하는 군대가 사실은 싸움을 더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선직군 군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예. 이제 복무 허용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도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제 네. 한바탕 소동이 있었잖아요. 네네.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발의도 어려웠고 네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들 상당 부분수는 얘기하기도 꺼려하고 있고. 그래도 네. 민주당에서 65명의 의원이 찬성한다고 나와서 전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오히려요. 예, 예. 그 숫자가. 네네. 왜냐하면은 기존의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거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왜냐하면 19대 때 그 법안을 냈던 의원들이 전화폭탄과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 법안 철회하고 이랬는데 네. 그에 비해서 65명이고 미래통합당에서도 한 7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어서 아 이게 국회가 조금 바뀌고 있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80% 정도가 찬성을 하죠. 찬성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도를 반영하는 것이 또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진국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어쨌든 3분의 2 정도는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조차 좀 꺼리는 분위기인 거예요. 네네네. 국회의원들만 네네네.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개신교라는 해석도 있고 원인이 네네.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통념 때문일 수도 있고 네네. 뭐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세요? 일단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교계의 힘, 표심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김한길 의원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의 항의를 조금만 견디고 넘기면 사실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법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실제 지역구에서 그런 표심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네. 좀 계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저는 그건 너무 과잉 대표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네. 모든 개신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진 않거든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이번에 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교계도 이제는 성소수자 교인들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교인들을 유지할 수 있는 뭐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좀 목사님들이 네. 성소수자들 기독교인들을 좀 이렇게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는 네.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변희수 하사는 건강하십니까? 건강한데요. 네. 이번에 정신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소청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저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뭐 소송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었고요. 자, 오늘 퀴즈 정답 나갑니다. 2번 대취타입니다. 자, 커피 쿠폰 당첨자 목록은 김경래 최강시사 KBS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대취타입니다. 자,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7월 6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0906님이 암이라고요. 방탄소년단 언급돼서 행복했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